근데 1치랑 밖에 나갔어요 조금.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감기 걸리려고 작정한 거지 쟤는. 넌 뭐 감기 걸리려고 작정했어 아주 그냥. 저요? 너요. 나들 입고 다시 왔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또 나중에 저 감기 걸렸어요 켈렉켈렉 이러지 말고 체력 관리 네가 해야 돼. 알죠? 체력 관리 네가 하셔야 돼요. 자 갑시다. 오늘은 138쪽에 39번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요,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로그를 최대한 빨리 끝내버린 다음에 삼각함수 오늘 좀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반각 성질만 그래프 전까지만 나가고 끝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새로 배우는 거는 별로 없고 우리는 저번에 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냥 연습하는 거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 다음에 약간 쉬는 시간 갖고 쉬는 시간 가진 후에 바로 이제 수학2 가는데 오늘 수학2는 내용이 더 없습니다. 극대극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극대극소만 하고 끝낼 거라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이제 1차별로 다 맞춰놨으니까 1차별로 똑같이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하루에 하나씩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절반은 끝냈어요 지금. 그래도 절반은 했어. 응. 수학 1이 24일차, 수학 2가 21일차인가 그런 건데 절반은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금야금 절반은 뺐어요. 그리고 우리 그 수요일날 학평을 봤는데 학평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나간 진도 부분을 몇 개 맞췄냐, 4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포함해서 몇 개를 맞췄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진도 나간 부분에서 3점짜리까지 다 맞췄으면은 지금까지 잘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체크리스트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이제 전 범위를 다 끝내는 건 7월일 거야. 6월, 7월이 다 끝나는 범위일 테니까 그때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전 범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맞고 얼마만큼 틀리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알겠지?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6월 때까지는 그래도 6월은 되게 중요한 시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요. 근데 6월은 여러분들 선택 과목은 어차피 다 끝내놓으니까 선택 과목은 다 맞추고 나머지들은 한번 배운 데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복습이 돼 있습니까? 라는 거를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3, 4, 3월이랑 5월에 보는 거는요. 시험 스타일이 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3월 학평 문제가 괜찮았다고 하는데 난 아직 안 봐서 몰라요. 근데 3월 학평 나는 원래 취급 안 해요. 취급 안 해줍니다. 왜냐면 그 친구는 첫 번째 선택 과목이 시험 범위가 너무 지엽적이에요. 너무 한쪽으로 쏠려있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 같은 경우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이 있고 좀 별로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학평은 항상 좀 별로다 싶은 것들이 많았던 경우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그리고 그 학평이 6월에 그대로 출제된다는 기조도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쉽게 낸다고 얘기할 때는 더더욱더 그러니까 지금처럼 쉽게 낸다고 얘기할 때는 더더욱더 학평 문제가 모평이랑 그렇게 큰 연관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내가 나중에 얘기는 할게요. 아직 문제를 아직 안 봤어요. 원래 나는 학평은 취급을 안 해줍니다. 듣고 있는 학평은 기분 나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취급 안 해주겠다는데. 그지 않아? 내가 취급을 안 해주는데 뭐. 그죠? 자, 물론 내가 뭐 이게 100타짜리 강사기 때문에 학평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모르겠죠? 그래도 네가 날 무시해? 이럴 수는 있겠죠. 그렇죠? 뭘 끄떡끄떡거려. 자, 글쎄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문제들은요. 실제 학평 기출 문제긴 한데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됐니? 그래서 학평 문제들은요. 진짜 이렇게 좀 괜찮은 것들만 몇 개 이렇게 쏙쏙 뽑아놓는 게 좀 필요해.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학습하시는 게 좀 좋은데 여기는 A랑 B를 보게 되면은 얘가 딱 그런 집합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어차피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부등식의 해,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부등식의 범위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 밑줄. 우린 바로 여기 있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이제 몇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5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있는 교집합으로 했을 때 여기 있는 A랑 B는 애초에 전체 집합 자체를 정수로 제한했어요? 실수로 제한했어요? 그치, 정수로 제한했으니까 그럼 이거랑 연결해서 얘를 봐봐. 그럼 정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여기 A랑 B의 범위들이 존재할 건데 그럼 그 범위들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교집합을 찾은 거야. 즉 얘네들을 겹치는 부분을 찾았더니 그 겹치는 부분이 몇 개 있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2개야? 5개야? 5개야. 원소가 5개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해석할 땐 결국 A와 결국 B의 공통애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인 무슨 애를 찾을 수 있냐면 A와 B의 공통인 정수애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
그 공통인 정수를 찾은 게 결국 몇 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수가 몇 개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렇지. 정수가 5개다. 그러니까 A와 B의 공통인 정수가 5개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연결이 되셨다면 그러면은 일단 정수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등식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니까 나는 지금부터 저기 있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부등식을 풀 겁니다. 그래서 해를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로그, 그래서 우리는 2에 여기는 x 더하기 1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가 현재 k.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얘가 그럼 로그. 그래서 바꾸게 되면 여기 k는 로그 2에 얼마로 바꿀 수 있게 됩니까? k는 뭐라고? 그렇지. 2의 k제곱.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x 더하기 1이 결국 우리는 2의 k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x가 그래서 2의 k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네요. 이렇게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는요. 바로 뭐야? 쟤도 같이 풀어줘야 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는 로그를 좀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나는 여기 있는 로그 2에 우리는 x-2 거기에 우리는 여기 있는 밑을 나는 2분의 1이 아니라 2로 잡아도 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로 잡아주게 되면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 그래서 우린 얘들이 더하기로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x 더하기 1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때 얘가 2. 결국 얘가 그래서 누가 되냐면 여기 있는 로그 2로 잡았을 때 얘가 그래서 2는 로그 2의 얼마로 다시 한 번 더 바꿔줄 수가 있게 되냐면 그치 2의 제곱이었으니까 얘가 그래서 4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얘네들 현재 밑이 다 같고 얘네 다 더하기고 그러면 얘네들 진수들끼리 곱으로 다시 한 번 더 써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네들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래서 로그 2에 2를 곱하면 돼. 그래서 우린 여기 있었던 제 x-2와 그 다음에 x 더하기 1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때 얘가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 있는 로그 2에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다라는 여기 2차 분식을 풀어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x-2와 x 더하기 1이 결국 4보다 크거나 같더래.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전개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그럼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이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를 풀어주기만 하면은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가 그래서 x-3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렇게 두 개를 이렇게 풀었으면 뭔가 조금 모자르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왜? 우린 항상 x는 모든 실수가 다 된다 아니면 제한된다. 지금 여기는 진수니까. 무조건 압축 제한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들은 그래서 무조건 압축 제한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여기서 명심을 하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그럼 x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는데 확실한 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냐면 여기는 요 진수 조건. 그러니까 여기는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저 조건에 의해서 x는 일단 누구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치.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단 크다. 이 조건이 여기선 붙어야 되겠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 b 같은 경우도 진수가 두 개 있습니다. 여기는 x-2랑 x 더하기 1. 얘네 둘 다 0보다 어때야 되기 때문에. 그치. 얘네 둘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 둘 다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쟤네 둘 다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x의 범위가 생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기 있는 x의 범위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x는 쟤네들을 종합할 수 있겠지. 이쯤 되면은. 그럼 얘들 한번 종합해봐. 그럼 x는 결국 누구보다 큰 애들만 우리가 인정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아니면 2. 2지? 2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2보다 큰 애들만 인정이 되니까 여기선 얘만 챙겨오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봐봐. 그럼 이거랑 이거야. 얘네들의 범위를 이렇게 합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갔을 때 3이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그래야 공통범위가 생길 거니까요. 괜찮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얘 2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2 이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만족해주는 자연수 k의 개수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k의 값을 찾는 거고 그때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얘 정수들이 총 몇 개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사이 범위인데 이게 몇 개가 된다고 정수가? 그치. 얘가 현재 정수 5개가 되고 싶으면 그러면 정수 5개가 되도록 애초에 숫자 채우면 되잖아. 얼마부터? 그치. 3부터. 그러면 3. 그 다음에 누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디까지?
7까지 오면 되니까 얘가 결국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 저기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치, 얘가 그래서 7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걸 만족해주는 k 찾아주는 게 정답. 따라서 k는 얼마가 된다? 그치, 저에서 정답은 3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찾아주면 돼요.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래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잡아주면 되겠고, 여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40번입니다. 여기 있는요 유형 5번은요 내가 풀어주는 것만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풀어주는 것들과 그 다음에 43번은 버리시고 43번은 좀 과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만 좀 풀면 될 것 같냐면 45번 정도까지만 풀어 놓으세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45번까지만 좀 풀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우린 여기 있는 이제 40번 문제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문제랑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푸는 방법은 똑같이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을 완벽하게 똑같이 푼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게 된다면, 그럼 여기도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럼 우린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는 A랑 B가 같다고 생겼는데 올해는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공집합이 아니래요? 공집합이래? 공집합이 아니래? 이줄 얘네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었다. 이걸 해석해봐.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었다. 그럼 공집합이 아니었다라는 건 공통 범위가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 자, 잘 생각해봐.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교집합이 없지 않다라는 소리야. 그럼 교집합이 없지 않다의 다른 말은 교집합이 있다 아니면 없다? 교집합은 있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교집합은 있다지. 그럼 교집합은 있다. 그럼 교집합은 있다. 다시 하면은 얘네 공통범위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결을 이렇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가 있을 건데 얘네들의 공통범위가 존재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겹치는 게 분명히 생겼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A랑 B를 풀어주는데, 그럼 A는 간단한 2차 부등식이니까 그럼 A는 간단하게 풀면,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았다 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쟤네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쟤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치, X-4와 X-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면서, 그쵸? 그럼 여기서 X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 몇과 몇 사이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이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1과 4 사이가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같이 한 번 더. 그럼 두 번째도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어떤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냐면, 그럼 얘네들도 B도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럼 B는 여기 있는 얘 로그 2의 X 자체를 나는 현재 겹쳤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얘가 T로 치환해서 봐도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T로 치환해서 보게 된다면 따라서 얘네들의 범위를 구했더니 얘가 그럼 여기 있는 T제곱에 마이너스 2K의 T에 그 다음에 우린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그래서 K 더하기 1과 K 마이너스 1 둘을 곱한 거라고 잡아줄 수 있고, 얘가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았대요.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 거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 자체도 인수분해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은요, 돼요. 왜? 우리 얘네 곱해서 저렇게 나오는 건 각각 그냥 K 더하기 1과 K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쳤을 때 우리는 같은 부호들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2K 만들려면 둘 다 앞에다가 뭐만 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치? 마이너스만 때려주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 인수분해 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T 마이너스에 우리는 K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T 마이너스에 우리는 K 마이너스 1 이거를 한 게 결국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T 다시 하면 로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로그 2의 X라는 친구가 결국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얘기해 주기만 하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로그 2의 X가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거 하나만 딱 보여주면 되겠는데, 그럼 끝났지. 왜? 그럼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 작은 거 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가 K-1보다는 크거나 같고 K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당연히 X로 다시 한 번 더 바꿀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어야 되겠지? 맞죠? 여기까지 했냐? 맞지? 왜?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X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X의 범위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다 지수로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 자체를 X로 돌리게 되면, 그래서 앞에 거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2의 K-1제곱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2의 K 더하기 1제곱 얘네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여기 있는 2번으로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야? 여기 있었던 두 개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얘가 있는데 둘이 어쨌든 뭐야? 교집합이 존재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 범위가 존재했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돼.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여기에서 공통 범위가 존재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 범위가 존재했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겹치는 게 있었어요. 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다시 한 번 뭐야? 이런 것만 아니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봐. 요렇게 수직선이 그려졌을 때 저기는 1에서부터 4까지는 완벽한 친구니까 그럼 1에서부터 4까지가 여기 이렇게 요렇게 그려졌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만 아니면 되는 거야. 바로 어떤 경우만 아니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잘 봐. 그때 여기선 어떤 경우만 아니면 되냐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아예 왼쪽에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경우. 즉 우린 이렇게 잡아놨을 때 우린 이쪽으로 요렇게 잡아놔봐.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2의 k-1제곱과 여기는 2의 k 더하기 1제곱이 있거든요. 그럼 요렇게 잡혀지는 이 녹색 있죠. 이거. 괜찮아요? 그럼 요런 거. 그럼 이런 것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왜? 요런 거는 현재 겹치는 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아니면 되겠지.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것만 좀 아니면 되냐면 얘가 아예 오른쪽으로 치우쳐버려서 요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2의 k-1제곱과 2의 k 더하기 1제곱을 잡았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녹색들. 이것만 아니면 돼.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요 녹색들만 아니면 돼. 그거를 보여주는 건 결국 여기 최대값의 입장에서 보는 애랑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값의 입장에서 보는 애랑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우리가 좀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주는 K를 찾는다면 그럼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주는 K를 찾는다면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수 K가 이렇게 해서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여기서 확 드셔야 되겠습니다.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런 부분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그럼 그걸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그래서 저기 있었던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2의 k 더하기 1제곱이 결국 1보다는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치? 오른쪽인데 같아도 되니 안 되니? 같은 것까지 돼요. 왜? 둘 다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우리 여기는 얘 2의 k-1제곱을 잡아줄 수 있어요. 쟤는 오히려 누구보다 작아야 돼요? 4보단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같은 것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얘가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얘네들을 같이 풀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으면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 있는 1은 2의 0제곱이었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지수들끼리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k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네요. 그래서 k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제 k 더하기 1이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고로 우리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때 것도 그럼 똑같이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k-1을 구하게 되면 얘가 현재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나오게 되냐면 넘어가니까 그래서 k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나오게 되면서 얘네들의 종합 범위를 찾아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종합 범위를 찾아주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가 종합 범위죠. 그래서 우린 여기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게 되면서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들 그러니까 저 사이에 있는 정수들의 개수를 찾아준 게 정답이 되겠죠. 그럼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의 개수를 다 일일이 세보세요. 몇 개 있나요? 5개 있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골라주면 돼요? 5개니까 정답 몇 번?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여기 다 살펴봤다면 우리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 4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옆에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자, 42번도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안 어려워요. 그대로 뭐 하면 돼? 그냥 진짜 부등식 해석만 하면 돼. 나 식 없이 풀 거야. 이 문제. 진짜로 식 없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문제 이제 식 없이 풀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되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문제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빠르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흐름 딱 잡고 빠르게 딱 잡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는 진짜 빠르게 설명할게요. 알겠죠? 잘 봐. 이참 좋아.
직선 y는 x-1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 나중에 저렇게 생겼다. 나중에 저거 써먹을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부등식이죠. 이렇게 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 근데 잘 봐봐. 이거 했더니 뭔가 밑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지? 그럼 여러분들은 3분의 1로 통일할 거예요? 3으로 통일할 거예요? 당연하지. 1보다 커야지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3으로 통일시킬 거야. 그러니까 왼쪽 거. 그래서 나는 로그. 나는 여기는 3에 여기는 fx가 있었고 저기 3분의 1이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그래서 우린 여기는 마이너스 로그. 그래서 얘가 얼마로 바뀌게 되냐면 밑이 3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로그 3. 그래서 x-1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거 보여주면 되네요.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린 여기는 로그. 그래서 나는 여기는 3에 fx가. 그리고 나는 여기는 로그. 그러면 나는 여기는 3에 그래서 우리는 x-1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냐면 오른쪽 거. 그러니까 제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어쨌든 밑은 다 똑같았으니까 누가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고 그치? 진수가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고 그럼 진수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결국 우리는 여기 따라서 그래서 fx가 결국 어떻게 되는 범위만 찾아주면 되냐면 x-1이라는 얘의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것만 찾아주면은 이거는 오히려 어디냐면 보세요. 요 직선보다 이 직선보다 곡선이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범위예요. 그럼 그 범위는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밖에 없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만족해준 x를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얘가 x가 현재 4보단 어때야 되냐? 같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렇게가 나오게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거를 만족해준 x의 범위를 찾았더니 x가 현재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답이 안 나올 거야. 왜? 우린 이게 하나를 놓친 게 있거든요. 그 하나 놓친 게 바로 뭐냐면 얘네 둘. 진수예요? 아니면 지수예요? 지수야? 진수야? 그치? 그 니은 받침이 되게 중요해요. 얘네들은 현재 진수예요. 그럼 여기 얘네들이 현재 진수인데 진수들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항상 0보다 어때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치?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큽니다. 얘네들을 같이 찾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fx도 0보다 크고 x-1도 0보다 크다. 얘네들을 같이 만족해주는 게 그래서 누구입니까? 라는 것까지만 보여주게 되면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fx도 0보다 커야 되고 x-1도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린 여기는 x가 현재 1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조건도 가져가야 되고요. 0보다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누구는 버리고 간다는 소리냐면 여기 아래쪽. 지금 함수값이 아래쪽으로 잡혀있는 쟤네들은 버리고 간다라는 것이네.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냐면 4와 7 사이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인데 7을 포함할까요? 포함하진 않을까요? 7일 땐 0이니까 7을 포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얘네들을 종합해준 게 정답. 따라서 우리는 4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여기는 x가 그래서 누구보다 작냐면 7보다 작습니다. 그럼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자연수는 4, 5, 6밖에 없으니까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4, 5, 6을 더하세요. 정답은 얼마? 15. 그래서 정답은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면은 9일차는 끝. 바로 우리는 이제 11차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일차는 끝났고요. 11차로 넘어가게 되면 11차에서는요. 세 문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1차에서는 딱 세 문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 문제가 첫 번째는 바로 몇 번이냐면 저기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2번 그 기출문제인데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건 되게 쉬우니까 가볍게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요 그래프 문제들을 너네가 괜히 무서워하는데 그래프는 의외로 점만 찾으면 됩니다. 알겠지? 항상 명심해라. 그래프는 점만 찾으면 80% 이상은 풀려요. 80 이상은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왜 못 찾냐? 그 점 찾는 게 귀찮아서 괜히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거든요. 그거를 좀 팩트를 때리자면 귀찮은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고. 물론 어려운 거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그건 진짜 좌표 찾기 어려운 거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 안 나온다고요. 이 정도라고. 그럼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좌표 안 찾고 넘어갈 거냐고. 좌표 찾기 귀찮다는 이유로. 그러면 여러분들 4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정답률 봐. 높잖아. 정답률 높잖아요. 이런 정답률 높은 거 다 못 맞추면 너네 대학 가기 힘들어요. 정답률 높은 거 다 맞춰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아마 정답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너네가 귀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답률이 높다. 그거는 쉬운 거야. 그건 하셔야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기출문제집 보면 다 답지에 정답률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보세요. 정답률이 높다는 건 할만하다는 소리야. 그 할만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다 버리고 있다. 그러면 아깝죠? 이런 거는 무조건 3점짜리로 잘 안 나오는데 물론 얘는 3점짜리였어요. 이건 너무 쉬워서. 얘는 좀 해도 너무해서 3점짜리였고 요런 거 봐봐. 이런 것도 해도 너무하니까 3점짜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생각만 하면 풀 수 있는 건데 이건 4점짜리야.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것도 조금만씩만 좀 변형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4점짜리야.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너네가 다 버릴 거냐고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버리지 않을 거면 챙기기라도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갑시다. 저 열어. 지금 영어인데 열어. 오픈? 오픈? 자, 상수 A에 대해서 로그 2의 x-a의 그래프의 점근선이죠. 끊어봐. 자, 그럼 로그 함수의 점근선을 찾으라는 게 1번이죠. 그럼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 무조건 누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린 점근선이다. x 이렇게 외우면 모르죠. 누가 0이 되는 그 순간?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 진수가 아예 0이 되는 순간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진수가 0이 되는 순간 그럼 x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얘기해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는 점근선 x값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x가 a에서 그랬을 때 우린 저기 있는 두 곡선과 만나고 있는 점을 잡았지.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a는 얘랑 만나는 거 b는 쟤랑 만나는 걸로 잡았을 때 a를 나는 그냥 x를 a로 b도 x를 a로 얘네들로 이렇게 잡아놓고 가기만 하면 되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a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저기에서 결국 a점을 보게 되잖아. 그럼 얘가 그럼 여기는 로그 2로 잡았을 때 얘가 그럼 몇 분의 몇이 되냐면 이렇게 4분의 a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근데 여기는 로그 2로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로 맞춰봐.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로그 2에 결국 누가 되는 거냐면 결국 저기는 a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로그 2의 a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야 그러면은 봐봐. 그럼 요렇게 우리가 맞춰놨을 때 우린 얘네들을 가지고 누구 만드는 거냐면 3분의 ab의 길이 만드는 거야. 근데 ab의 길이 만들 건데 x가 똑같잖아. 결국 뭐야? y좌표끼리 빼라고. 그게 답이겠지.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y좌표끼리 빼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저기 있었던 제 그러니까 나는 앞에 거 정리하면 로그 2의 a에서 결국 로그 2의 4 즉 2를 뺀 거에서 나는 여기는 제 마이너스 로그 2의 a를 빼니까 그럼 얘네들 더해서 만들어낸 결국 나는 여기는 2 로그에 결국 2의 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가 결국 얼마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AB의 선분의 길이 구했고 이거 뺀 거 아니야. 얘 얼마가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 그래 흐름을 타야지. 문제에서 흐름을 타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봐봐. 문제에서 준 대로 풀잖아. 자, 흐름을 타세요. 이런 문제들은 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이것만 나와? 그게 아직 누가 더 큰지 모르지?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저기에 절대값까지 들어간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 로그에 2의 a-2가 4가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얘 2 로그에 2의 a-2가 마이너스 4 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네 둘 다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넘어가고 나눠주게 되면 앞에 거는 그래서 나는 여기는 로그 2의 a가 6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얘가 3이 되면 되겠고 쟤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제 로그 2의 a가 그 마이너스 2를 반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만족해주는 a 두 개를 찾아주기만 하면은 끝.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a가 누구인지 나오게 돼. 그럼 a가 누구인지 나오게 돼. 그러면 첫 번째 a 값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a는 2의 몇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치 2의 세제곱. 그럼 2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 거고 그치 8.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a는 8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쟤는 a 계산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다시 바꾸면 얘는 몇 분의 몇이 되니까요? 그치 2분의 1이 되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커? 8이 더 큰데 오케이. 근데 우리 둘 중에 더 큰 거 찾으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 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a가 2보다 큰 것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누구밖에 안 된다. 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랑 관련돼 있는 문제가 1번, 3번, 4번 얘네들이 다 그거랑 관련이 돼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옆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음 옆에 5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여기도 똑같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보고 갑시다. 가볍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됐죠? 됐죠? 너도 왜 갑자기 영혼이 나갔어? 왜 그 자리만 앉으면 다 영혼이 나가는 거야? 영혼 있어요. 제발. 분이에요. 어? 지금 머리가 안낀 거군요. 제발. 영혼 나가기 직전이잖아. 영혼 안 잡아와. 어? 영혼 안 잡아와 아주 그냥. 어? 영혼은 있어요. 머리가 아직 안 깼어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나도 머리가 안 깼나 봐요. 2016학년도. 다시 하면 이제 2015년에 나왔었던 9월 고3 A형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간단한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좌표만 잘 찍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점만 잘 찍으면 되니까 점을 열심히 찍어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도함수면 이렇게 해서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을 그래. A, P. 자, 그럼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을 잡아서 A, B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는 A랑 B 당연히 좌표 찍어야 돼? 찍지 말아야 돼? 당연히 해야 되겠고. 자, X축이죠. 그럼 X축은 Y값이 얼마나 소리랑 같은 말이니까 그렇지. 애초에 얘네들은 Y가 0이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니까 그럼 얘가 0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린 여기 첫 번째 로그 2의 X가 얼마가 되는 걸 보여주거나 0 아니면 여기 있는 로그 2의 X-2가 얼마가 되는 거 보여주면 그렇지. 0 되는 거 보여주게 되면 끝.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0이 되고 싶어. 그럼 진수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0? 1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1,0가 되겠지. A는 그죠? 그럼 같은 의미로 보게 되면 저기 있는 B점은 몇 컴마 몇이 되겠습니까? 2,0, 3,0. 3,0이에요. 진수가 1일 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3,0이 되겠습니다. 진수가 1일 때 만들어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저희들은 다 좌표가 찍혀졌고. 그럼 PQ가 남아졌네. 그럼 PQ는 X가 누구일 때를 잡아주면서 얘기를 하니까. X가 얼마일 때의 점이에요? 아니, X가 얼마일 때야? 그치. 흐름을 타라고요. 문제에서 얘기하잖아. 다음 문장에서. X는 K라는 직선이 두 함수와 만나고 있는 점을 PQ라고 하고. 그걸 그냥 읽으면 되는데 뭘. 나 그거 물어보고 왔는데. 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야, 수학 못하는 애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알아? 문제를 무시해. 문제를 무시해. 왜 문제를 무시하고 그래?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리고 문제가 길수록 문제를 무시하시면 큰일 나요. 문제에서 힌트를 다 주는데. 그렇지 않니? 제발 얘 좀 무시 좀 하지 마. 무시 좀 하지 마. 문제가 의외로 이대로 하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을 던지는 게 꽤 많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선 X가 K일 때 보면 되니까 그럼 여기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P점은 로그 2의 K.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Q점도 마찬가지죠? 그럼 나는 여기 K점 잡아주면 되니까 저기 있는 Y점도 그래서 나는 여기는 로그 2에 우리는 K-2 이렇게 우리가 잡아줬을 때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해서 좌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결국 뭐야? 우리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 있었던 얘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있을 건데 이 넓이에서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넓이에서 여기 있는 요 갈색 부분의 넓이만큼만 살려? 아니면은 죽여? 이거만큼만 죽이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끄덕끄덕. 오케이.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그럼 그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땐 바로 누구냐면 여기는 Q예요. 그럼 여기 있는 Q는 여기는 P랑 R에 뭐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중점이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의 중점을 찾는 공식으로 가면 되는데 어차피 X는 의미가 없죠. X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있는 Y 중점만 해가지고 관계식을 하나 더 뽑아낸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이렇게 각각의 넓이들을 빼가지고 여기 넓이를 찾을 건데 그랬더니 지금부터 필요한 건 K든 로그 2의 K든 뭐든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요. 어쨌든 관계식을 하나 더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식 하나 더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아직 하나 남겨둔 중점이에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이제 중점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서 혹시 풀 수 있는 것이 생길까요? 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중점 구하는 공식은요. Y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X는 똑같으니까. 그 Y는 그냥 진짜 두 점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나는 여기는 로그 2의 K와 0을 더하는데 0은 어차피 더하면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얼마로 나눠주면 되냐면 2로 나눠주면 돼. 그때 여기 2로 나눠준 거랑 저기 오른쪽에 있었던 제 중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2에 결국 우리는 K-2가 있을 거거든요. 둘이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같다. 이거 보여주게 되면 끝나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쟤네들을 풀어주게 되면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올라가니까 로그 2의 k가 그러면서 2도 올라가게 되면서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로그 2의 우리는 k-2의 제곱이 되면서 진수들끼리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린 2차 방정식 두 개를 풀어주게 되면서 따라서 나는 여기 있는 k가 그럼 얘를 전개해서 나오게 된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k제곱 마이너스 5k 더하기 4가 그래서 0이 된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하기만 하면은 오케이인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하기만 하면은 끝. 그래서 우리는 k-4와 k-1이 0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돼.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k 값 두 개가 나오게 돼. 그래서 k가 얼마 아니면 얼마가 되냐면 일단은 k가 얼마 아니면 얼마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 1 아니면 4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했을 때 진수의 조건이 당연히 여기서 힘을 쓴다 힘을 쓰지 못한다 힘을 쓴다고. 그러니까 진수의 조건은 얘네 둘이죠. 여기 있었던 얘 k와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k-인데 얘네 둘 다 0보다 어때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얘네 둘 다 0보다 크다 여기도 0보다 크다라는 걸 잡아줘야 되니까 결국 우리는 k가 몇보다 큰 것만 확인하면 되냐면 그치 2보다 큰 것만 확인하면 돼. 그럼 2보다 큰 k를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누구밖에 없냐면 4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K값도 나왔겠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더 쉽겠죠, 이제는. 그쵸?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여기 있었던 제 사각형, 우리는 A, B, 그 다음에 Q, P의 넓이를 찾습니다. 그럼 얘는 삼각형, 우린 여기 있는 제 AR, A, P, R에서 나는 저기 있는 삼각형, 누구를 빼주면 되냐면 B, Q, R의 넓이를 빼주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결국 밑변의 길이였는데 여기 있는 K가 지금 저 4야. 그럼 K가 4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2야. 그리고 나서 얘가 1이지. 왜 4 빼기 하면 2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로그값 계산해서. 자, 그럼 그거 이용해서 구하면 돼. 그거 뭐야? 저기 가로의 길이가 4 빼기 1하니까 그래서 3. 그 다음에 세로가 얼마냐면 2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우리는 2분의 1에다가 저기는 4 빼기 3 하면은 제가 1. 그 다음에 세로가 얼마냐면 1이었네요. 그래서 이거 빼주게 되면 그게 정답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계산하게 되면 결국 3에서 몇 분의 몇을 빼주면 되냐면 3에서 2분의 1 빼주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 나왔네. 정답 2분의 얼마가 된다? 정답 2분의 얼마? 그치? 정답은 2분의 5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제 사각형의 넓이는 그래서 2분의 5가 되었습니다. 정답 몇 번 골라주면 돼?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주은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하죠? 응, 할만하지? K값 찾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잡혀졌던 목표였고 그 K값을 중점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고 중점을 이용해서 찾은 다음에 우리가 사각형,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찾았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6번은 좀 까다로워요. 6번은 모평 기출 문제인데요.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거 맞아. 까다로운데 막상 이해하면 끝나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건 진짜 이해하면 끝나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물론 진짜 가볍진 않아요. 진짜 가볍진 않은데 그래도 가볍게 보고 갑시다. 여긴 걸 좀 할만해 나름. 그래서 여긴 좀 나름 할만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같이 한번 챙겨주면서 가게 된다면은요.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여기만 해요. 여기만 해요. 여기만 해요. 여기만 해요. 아마나. 자, 가봅시다. n이 일단 몇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쟤네 대해서 두 곡선 y는 로그 nx와 y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더하기 3 더하기 1. 쟤네들이 일단 뭐 하는 점? 그렇지. 만나는 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글자로 뭐야? 중점? 뭐라고? 저런 용어는 참 잘 기억하고 있어. 교점. 좋은 거예요. 칭찬이야. 그러니까 교점.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교점을 구해봐라. 그럼 교점 찾으려면 얘네들이 서로 뭐 하다라고 놓고 풀 수밖에 없다. 그걸 확인하라. 그래서 우린 제일 먼저 1번 교점을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린 저기 있었던 왼쪽 나는 여기 있는 로그 n의 x와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의 결국 나는 여기는 n의 우리는 x 더하기 3 더하기 1이랑 둘이 서로 뭐 하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서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자 이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한쪽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 로그 n의 x 더하기
나는 여기는 로그를 잡아놨을 때 여기는 로그 n에 우리는 x 더하기 3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게 얼마가 되냐면 1인데 1도 왠지 로그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도 로그로 돌려라. 그래서 우리는 로그 밑을 똑같이 n으로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럼 로그 n에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로그 n에 그치 n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네 2차 방정식을 풀어주는 것이 되니까 그럼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쟤네 하나로 합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는 로그 n에 그래서 나는 여기는 x에 x 더하기 3을 곱한 거랑 여기 나는 여기 있었던 얘 로그 n에 n 얘네들을 같이 비교해 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끝났네. 왜?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제 x 괄호에 x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n이 완벽하게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요거를 딱 보여주게 되는 순간 그럼 쟤를 좀 풀어주게 되는 거고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놨을 때 그럼 얘가 그래서 우리는 제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은 0이다 라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x값이 반드시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x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해야지. 왜? 그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된다며요.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0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그 x가 존재한다는 소리가 돼요.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소리가 돼. 그러니까 x의 값이 존재한다. 그게 자체로 뭐가 존재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냐면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해가 존재한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해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야 됩니까? 그렇지. 1보다 크건 2보다 작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대입해서 풀긴 좀 뭐하니까 그래프로 좀 풀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1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그래서 2차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에서 우리는 뭔가 먼지거리를 하다 보면 교점이 하나 만들어지지. 맨날 여기까지 했냐? 그때 그 교점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그 삼각함수에서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그런 거 풀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얘는요. 여기 있는 얘 2차 함수 y는 얘가 그래서 우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n이라는 요 식과요. 그 다음에 우린 여기는 y는 제로라는 요 x축이죠. 그때 얘들 사이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때 얘는 현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일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일 거고 저기는 y는 제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는 y는 제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현재 y는 제로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게 되면은 얘가 현재 x축이 될 거고 그때 여기는 x축과 이렇게 생기면서 만나게 되는 점이 생길 거야. 그때 그게 바로 뭐냐면 해가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x축과 만나게 되는 점이 있을 거고 이게 바로 해가 되는데 왜? 곡선과 직선의 교점.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는 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x점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해가 되는 거라고 그때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놨을 때 그때 얘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그치? 이거든 1과 2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가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1이 이렇게 2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녹색으로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거나 이렇게 되는 조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끝났는데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왜 진짜 끝났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뭐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부호 비교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에 내가 fx라고 할게요. 근데 fx를 잡았을 때 나는 여기는 f1과 f2를 비교해봐. 그래서 f1과 f2가 부호가 각각 뭔지 모르죠. 풀면 서로 교차돼도 되는 거니까. 하지만 쟤네들의 부호는 같아요? 달라요? 보니까 달라요. 그럼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얘네들을 곱한 게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음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치? 얘네들을 곱한 건 100% 음수가 되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쟤네들을 곱한 건 100% 음수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찾아주면 되니까 결국 1 집어넣었을 때 나왔던 함수값이었던 4-n과 2 집어넣었을 때 나왔던 함수값. 그러니까 우리는 10-n이 있을 건데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거를 만족해주는 n의 범위가 결국 우리는 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0보다는 작으니까 그럼 4와 10 사이에 있는 정수들 즉 자연수들이죠. 그거 다 찾아가지고 더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찾아주게 되면 답 정답은 얼마요? 그러니까 더하면 그건 니들이 계산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겠고 9번인데요.
9번 문제까지 보고 우리는 지수로그 함수 드디어 1단원을 끝냅니다. 그래서 1단원을 드디어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봐봐. 갸꿀 따기 문제들밖에 없어요. 갸꿀. 쉬는 시간. 네 문제는요 아마 진짜 10분 안에 다 풀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 이거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근데 이거는 미리 얘기할게요. 안 풀어드려요. 엥? 뭔 말이냐고? 하는 법만 알려주고 넘어갈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하는 법만 알려주고 넘어갈 테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좌표 가지고 해석하는 거 지금까지 계속 봤지. 이 문제도 좌표 가지고 해석하는 거고 저것도 좌표 가지고 해석하는 거였잖아요. 점 찍는 거잖아. 이 문제도 똑같아요. 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찍는 거니까 이 문제는 하나만 좀 적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점은 니들이 찍어서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점은 니들이 좀 설정해서 풀어보세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 키워드 1번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 키워드 1번이 있는데 키워드 1번은 무조건 키워드 1번은 1번. 바로 뭐 하나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냐면 이겁니다.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질문은 이거.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 이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많이 했던 거죠. 직선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그걸 여기 있는 좌표를 가지고 진짜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와 직선 y는 루트 3이죠. 그럼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을 나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A는 X점이 뭔진 모르는데 Y점이 현재 루트 얼마란 소리야? 그치? Y는 루트 3과 만나고 있는 점이니까 Y가 루트 3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점이 누구와 만나고 있는 점을 찾으라는 거야? 얘가 현재 누구랑 만나고 있는 거 찾으라는 거야? 지수함수 Y는 Y의 X제곱이랑 만나고 있는 점을 찾으라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얘는요.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는 Y 대신에 그래서 루트 3을 X 대신에 네모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네모가 뭔지를 확인을 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백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네모는 찜찜하게 뭐가 나올 거냐면 로그가 튀어나올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저거 정이니까. 그래서 우린 네모는 그래서 우리는 러게 그래서 우리는 A의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끝장난 게 그냥 바로 보여줄게요. 왜?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A점 알았고 B점도 나왔고 그럼 우리는 직선 OA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OA의 기울기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AB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너네가 지금 현재 질문 던져야 돼. 그럼 얘네들의 기울기는 도대체 왜 찾는데요? 라는 질문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울기는 도대체 왜 찾습니까? 라고 했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도대체 기울기는 왜 찾습니까? Why? 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니들이 할 수 있어야 돼. 됐죠? 여기까지는요? 왜 찾아요? 라고 한다면 찾는 이유는 이거죠. 왜? 직선 OA와 직선 AB가 서로 어떻게 되어야 돼? 수직. 그러니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바로 직선의 위치 관계죠. 그쵸? 그러면은 너 잠깐만 조용히 해봐. 어이, your time. 이거 대답하면은 한 번 줘라도 뭘 안 할게. 왜 갑자기 솔깃해졌어? 그러고 당장 이거 정답 맞추고 당장 졸면 혼나. 정 못 버틸 때 잠깐 이렇게 조는 건 내가 한 번은 뭘 안 할게. 자, 수직이야.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돼요?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럼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그랬어? 곱했을 때. 근데 누가 곱했을 때? 오, 기억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한번 봐줄게. 그래서 둘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두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 하나만 보여주게 되면은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내면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은 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진짜 구할 거야. 그러니까 A점이 현재 따라서 이거를 좀 정리하게 되면 여기는 A점이 그래서 나는 여기는 로그 A의 루트 3, 얼마냐면 제로예요. 여기 있는 루트 3이에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루트 3이에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그래서 루트 3이에요.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실제 그럼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돼. 그럼 쟤네들의 기울기를 찾아보게 되면은 OA는 여기서 0을 빼니까 빼나만 하죠. 그래서 그냥 구하해. 그래서 우리는 제 로그 A의 루트 3 분의 루트 3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AB는요. 얘랑 쟤죠. 그러니까 우리는 곱하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로그 A의 루트 3 거기에 누구를 빼냐면 X좌표 Y1 빼면 되고 4를 빼면 되겠고 저기 Y는 어차피 빼나만 하니까 루트 3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끝장났네요. 왜 여기 분모끼리 하나로 합쳐지게 되니까 여기 나는 여기는 로그 그래서 A의 루트 3에 괄호 우린 여기는 로그 A의 루트 3 마이너스 4가 있었고 분자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이죠. 그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이렇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 하나 보여주게 되면은 끝.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거 풀어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걸 만족해주는 A를 찾아라. A가 여러 개 나올 테니까 그거를 다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11번까지만 풀고 12번부터는 버리셔도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11번까지만 풀고 12번부터는 싹 다 버리시면 돼요. 이거 답은 니들이 내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서 드디어 길고 길었던 많이 길었던 1단원이 끝났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드디어 좀 많이 길었던 1단원이 끝났습니다. 어휴 고생 많으셨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1단원 끝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는 이제 드디어 어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156쪽 드디어 삼각함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삼각함수 들어갑니다. 삼각함수는요. 1일 할게요. 앞에 봐. 수학일에서 11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11문제 나올 때 가장 적게 나오는 파트는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컨대 여기가 제일 적게 나옵니다. 왜? 여기는 물어볼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왜냐면은 잘 생각해봐라. 까딱 잘못하면 미적분 애들한테만 유리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대학 과정을 넘어가 버려. 그러면 얘네들은 애초에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야. 그러면 출제진들이 내겠니? 잘 안 내겠죠? 잘 안 내요. 그래서 얘들은 딱 3개가 나오는데 3개도 어떻게 나오냐면 무조건 하나는 성질. 삼각함수 오늘 하는 일반각 변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 해석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조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에요. 딱 이렇게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 다다다음 주.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간에 잠깐 스톱은 하겠지만 한 2주 정도 잠깐 스톱을 할 건데 그 전까지 삼각함수를 쭉 나가다가 중간에 잠깐 스톱을 하겠지만 오늘 나가는 부분 그리고 다음 주에 나가는 부분 다다음 주에 나가는 부분은 다 충분히 연결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삼각함수는 충분히 다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마인드로 보신다면 여기는 간단하죠? 솔직히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수능에서 단 한 문제도 다룬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도 되게 유명한 되게 중요한 성취 기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너네 오늘 국어 10분 늦게 가도 되지? 내가 오늘 미안하니까 시간은 채워야겠어요. 국어 10분 늦게 가도 뭐라 안 하겠지? 10분만 더 하고 갑시다. 알겠지? 5분만 더 하고 가자. 5분만. 알겠죠? 왜? 내가 미안해서 그래. 너는 오늘 또 국어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그거 보강한다며. 시험 보강한다며 오늘부터. 제 국어책 안 들고 왔다. 혹시 몰라서 들고는 왔는데 얻어 걸렸다? 자 봅시다. 에휴 불쌍한 인간들. 나도 불쌍하지만 니네도 불쌍하지. 응? 뭐 봤잖아. 그래도 나는 돈이라도 받지.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부채꼴이죠? 우리는 부채꼴에서 여기 있는 이제 반지름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중심감만 알면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호의 길이 얘가 현재 L이라고 치면 L은 뭐 곱하기 뭐 하면은 끝?
그치? 반지름과 중심각 곱하면 되죠? r 세타. 그쵸? 여기까지는요? 끝.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설마 2파이 곱하기 360분의 뭐 그 소리 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호두법으로 썼을 때 60분법 말고 그러니까 몇 도가 아니라 레디안, 파이 이런 걸로 썼을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만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요. 부채꼴의 넓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치? 여기 있는 얘 S는 결국 2분의 1. 그 다음에 반지름에 몇 제곱 해주고 반지름 제곱에 중심각 세타 곱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의 또 다른 공식은 결국 여기 있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R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했냐? 자 그럼 이 공식 그대로 갖다 쓸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자 그때 우리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여기 중심각이 1 라디안이라 그랬어. 오케이 중심각은 1이야. 괜찮아?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라디안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파이가 없어도 그냥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호의 길이를 줬어요? 둘레를 줬어요? 보니까 이 문제는 현재 호의 길이 줬어요? 둘레를 줬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둘레를 찾아야 되는데 늘 얘기하지만 둘레는 뭐랑 이름이 같다. 뭐랑 이름이 같다. 둘레는 뭐랑 이름이 같다. 그치. 길이들의 뭐예요? 그치. 길이의 합이야. 결국 뭐야? 반지름 두 개랑 이거 더한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반지름 두 개 그러니까 R 더하기 R 하고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결국 R 세타를 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심각이 대놓고 얼마나 그랬냐면 1이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는 결국 우리는 R 더하기 R 더하기 R 그러니까 얘가 3R 이렇게 된 거죠. 3R이 얼마가 된 거냐면 24가 된 거야. 그럼 그걸 만족해주는 반지름은 나왔죠. 반지름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 반지름 얼마야? 그러니까 반지름 8이야. 그럼 끝났네. 야 반지름 알았어. 중심각 알아. 넓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넓이 찾는 거예요. 나오면은 이런 거 맞춰야 돼. 이건 무조건 3점짜리일 거고 3점짜리 중에서도 무조건 앞번호 있을 거니까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이거 올해 나오면은 최초 출연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했냐? 근데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평균값 정리처럼 갑자기 깨꿍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는 해서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얘는 그럼 뭐야? 우리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제곱이니까 8의 제곱 하시고 거기에 중심각 1 곱하면 그게 정답이 되겠지? 됐나?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64의 절반이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중심각의 뭐지? 부채꼴 넓이는 얼마야? 그치 정답은 32예요.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문제는 그래서 하나만 풀어. 2번 하나만 푸세요. 됐죠? 여기까지 했냐? 나 3번부터 다 버려. 그래서 3번부터 다 버리고 우리는 드디어 일반각성질로 갑니다. 개념 설명을 해주면서 가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필요한 것들만 그때그때 설명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159쪽이고요. 159쪽에 우리는 10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그래서 159쪽에 15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뭐? tuning, voice tuning. 뭐? tuning. 자, tunin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보십시오. 뭘 그렇게 사람을 한심하다라는 듯이 쳐다보고 있어? 자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자 탄젠트가 주어졌다. 오케이. 탄젠트를 나중에 이용은 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뭐야? 이거죠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각변환의 기준각 두 개가 이미 한 번에 주어졌네요. 그럼 일단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각변환 두 개만 기억하자. 왜 수능에 나오는 각변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파이 아니면 2분의 파이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파이는 몇 도야? 다 같이 파이 몇 도야? 몇 도야 파이? 180. 2분의 파이는 그러니까 몇 도야? 얘네 둘만.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90과 180. 얘네 둘이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다. 잘 봐. 자, 우리는요. 파이.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올게. 풀마 세타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할 때는요. 기준각은 파이야. 그럼 이거 외울 때 팁은요. 파이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걸 먼저 외우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파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만 잡아서 부호는 그 다음에 외우세요. 부호는 나중에 연결하는 게 나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래서 사인의 파이 풀마 세타와 그 다음에 코사인의 우리는 파이 풀마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젠트도 마찬가지 파이의 풀마 세타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그러면은 기준각은 다 파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이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럼 얘네들 각변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걸 보여주는 게 1번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는 파이가 다 기준입니다. 그러면 얘는 기준각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 보여주는 과정은 되게 편안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럼 여기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자, 파이 180도 기준이죠. 그럼 180도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얘가 마찬가지. 그러면은 가로선이 기준이야? 세로선이 기준이야? 가로가 기준이에요. 180은 가로. x축이 기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은 그대로 사인이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사인 세타가 나와.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가 나와. 탄젠트는 탄젠트 세타가 나와. 이렇게 각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단 부호는 뭐야? 부호는 사분면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파이 180도 기준일 때는 안 바뀌어. 됐지? 그러니까 파이만 날리면 돼. 그리고 이따가 내가 2분의 파이 할 때 똑같이 쓰겠지만 부호는 사분면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은요. 고3 정도 됐잖아. 고2는 처음이니까 다 설명을 해주지만 고3 정도 됐으면은 그렇게 외우는 게 훨씬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안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 나도 이거 할 때 되게 헷갈렸는데 이렇게 외우니까 안 헷갈리긴 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 2분의 파이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럼 2분의 파이 기준으로 풀마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사인, 나는 여기는 2분의 파이 풀마 세타,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코사인 마찬가지. 그럼 2분의 파이 풀마 세타. 저기 있는 탄젠트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탄젠트, 나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2분의 파이 풀마 세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제 2분의 파이는 x축 기준입니까? 아니면 y축 기준입니까? 그치? 여기 y축이야. y축.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y축 기준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x, y가 서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 그러니까 x, y가 서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사인이 뭐로 바뀌게 되냐면 그래서 2분의 파이를 기준일 때는 그래서 사인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사인이 코사인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사인이 돼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의 역수가 돼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탄젠트의 역수가 돼. 그리고 이제 부호는 뭐 또 누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부호는 또 누구에 따라서 결정된다고요? 그치. 이렇게 같이 적어두면 좋아요. 부호는 사분면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사분면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분면의 방향에 따라 결정이 돼. 라는 것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분면의 방향에 따라가는 건 당연히 원래 내가 궁금해하는 거 아니면 바뀐 거야? 아닙니다. 원래 궁금해하는 이 친구들이 부호를 결정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 얘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분의 파이일 때는 서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호는 누구를 보는 거냐면은요. 원래 삼각함수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원래 삼각함수 부호를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원래 삼각함수의 부호를 따라간다. 이것도 같이 연결을 꼭 해주세요. 원래 삼각함수의 부호를 따라가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삼각함수의 부호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좀 연결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연결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그래서 저걸 그래서 바꿔보는 거야. 탄젠트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바꿔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그래서 나 이거 이제부터 개념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풀고 간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O, 사인. 그래서 나는 여기는 파이 플러스 세타죠. 그럼 여기는 사인에 파이 플러스 세타는 바꿀 수 있죠. 이게 뭐로 바뀔 수 있어? 이거 뭐로 바뀔 수 있다고? 파이니까 180도 기준이죠. 그럼 180도일 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니까 얘 또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사인은 뭐로 바뀐다? 그치, 그대로 사인이야. 그러니까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어. 단! 얘 지금 현재 부호 결정할 건 누구냐? 얘야 얘. 그럼 얘 4분면의 방향이야. 그럼 얘 현재 180도 기준으로 어떤 각만큼 더했죠. 그럼 얘 몇 사분면 쪽으로 가고 있어? 더했으니까. 아래로 내려갔지. 3, 4분면 쪽이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 3, 4분면 쪽이야. 그럼 3, 4분면 쪽에서 4분면의 부호까지 내가 안 잡아줘도 되죠. 적어줄까? 4분면의 부호는 전체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것만 플러스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4분면의 부호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3, 4분면 쪽에서 사인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그치. 탄젠트가 플러스니까 사인은 마이너스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바뀌게 되면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5에 우리는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저기 있는 제 10 곱하기 코사인 A 나는 여기 있는 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 현재 기준각이 현재 몇 도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기준각이 현재 몇 도야? 90도니까 그럼 서로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바뀐다고. 이땐 바뀐다고. 그럼 코사인은 뭐로 바뀐다고? 그렇지.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사인 세타로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얘 현재 4분면의 방향은 얘 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얘는 현재 몇 4분면 쪽으로 가고 있어요? 90도에서 뺐으니까 얘는 몇 4분면 쪽으로 가고 있고 1 4분면 쪽으로 가고 있고 코사인의 부호를 따라간다 아니면 사인의 부호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치.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친구의 부호를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코사인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그럼 코사인의 1 4분면은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요.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결국 뭐야? 얘는 그냥 사인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 정리하게 되면 얘가 10 사인 세타가 됩니다. 둘을 뭐하란 소리냐면 더하란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을 더하란 소리야. 따라서 얘네들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준식이를 구합니다. 그럼 준식이는 쟤네들을 더하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5 사인의 세타가 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사인만 찾으면 끝나는 거고 사인은 그럼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사인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우리가 이래서 탄젠트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탄젠트는 일단 마이너스는 떼고 봤을 때 밑변과 높이 얘들 사이의 비를 나타내준 게 탄젠트니까 3, 4가 나오게 되니까 그럼 여기 빗변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렇지. 얘가 그래서 5가 된다라는 거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서 사인값 나오긴 하죠. 그럼 사인값은 현재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도 나와요? 그치.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4. 근데 얘 현재 사인의 부호를 결정하고 있는 게 아직 한 발 남았죠. 그 앞에 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얘가 남아있지. 그러니까 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4분면에서의 4분면의 그 삼각함수의 부호까지 우리가 판단해주면 그게 정답이 될 거니까. 그럼 저기 있는 쟤는 90과 180도 사이야. 사인은 플러스 나와 마이너스 나와? 그치. 여기니까 2, 4분면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나오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얘 계산하면 돼.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정답이 4입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4.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쉬었다 갑시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30분까지 쉬었다 갈게요. 30분까지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